자, 시간을 파는 상점, 우리 순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조였다면 시간을 파는 상점을 오픈할 생각이 있나요? 저는 오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나만 많이 벌면 되지 다른 사람들 시간 아껴줘서 뭐하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게 의뢰받은 걸 대신해 주는 건데, 처음에 나왔던 장물성 건처럼 곤란한, 의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그 시간을 파는 상점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일단 아니어서, 이거 뭐 이렇게 뭘 의뢰받아서 뭘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낯선 일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조였다면 강토 할아버지가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을 것 같나요? 저는 돕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건 이제 약간 전후사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잠시 듣는다고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전 씻으세요. 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만약 만약 원조였다면 강토 할아버지가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 같나요? 저였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의뢰 내용에, 밥 한 번 맛있게 먹어달라는 내용 있고, 그렇게 의뢰 내용이 없었으니 저였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일단 사연을 들은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아, 돕기 위해서 애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할아버지의 일을 당연히 도와드리는 것들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강토 할아버지의 바람, 기대, 또 강토 가족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어, 승훈이? 강터 가족이요? 가족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어? 어, 할머니가 죽었는데 음, 아빠는 할머니를 안 찾아가고 음, 그리고 음, 할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빠의 유학생활 비용을 모두 내고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런데도 이제 약간 할머니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음. 자, 그러면 그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혹시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준원이? 강토 가족을 통해서, 강토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작가는 제기하고 있는 거야? 가족 문제? 그 가족 문제, 어떤 가족 문제? 어, 효도? 효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책 98쪽. 자, 책 98쪽에 보면, 자, 효도 문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 어떤 문제? 할머니, 98쪽 할머니는 보면, 이제 약간 아프셔가지고 음, 병석에 누워 강토 얼굴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음, 했는데 아빠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미국에 있어서요. 미국에 있어서. 결국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그 아들, 강토의 아버지지, 그 아들은 어떤 존재였어, 처음에는? 어,
자, 99쪽에 여덟째 줄, 일곱째 줄, 여덟째 줄에 보면 90 몇, 6쪽이요? 99쪽. 아, 99쪽이요. 6쪽이요? 아니, 6째 줄이요? 99쪽, 군의 일곱째, 제 평생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은 그날 다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딸, 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동네한테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거길 보면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은 어떤 존재였냐고, 원래는. 박사학위 받은 중.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생각한 거야? 좋게요. 어? 이제 약간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겠어, 기분이. 좋겠어요. 뭐라고? 좋겠어요. 좋지,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잔치하면서 자랑한 거지. 그 축하받은 거지.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야. 또 97쪽에 보겠습니다. 97쪽. 이쪽 셋째 줄부터 읽어보면 97쪽에. 셋째 줄. 97쪽 셋째 줄. 할아버지는 이제껏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거부해 본 적이 없었다. 오직 자식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장을 서울로 옮겨 교육시켰으며 사업 규모를 줄여가서 가며 유학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걸 봤을 때 어떤 거야? 헌신적이에요. 어,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웠고, 그 결과 자식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보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어? 이런 자식들이었어. 그런데 현실은 어땠다는 거야? 자, 98쪽. 예, 다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줄.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어 있었다. 무너져가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소망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방석에 누워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강토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올 형편이 아니라고만 했다. 그런데, 그런데 어땠다는 거야? 지금 중요히 읽은 부분을 보니까 자기가 헌신을 다해서 자식 뒷바라지를 했고, 그 결과 자식이 박사학위를 따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그런데, 현재는 어땠냐고. 어, 불효자예요. 왜 부르자야?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어, 보답을 해야 되지 못할 망정, 음, 형편없다고 돌아오지 않았어. 음. 자, 그러면 요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강토의 어떤 구체적 상황이 일반화하면, 그리고 일반화하면 결국 어떤 얘기야? 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줬잖아. 네. 그런데 자식은 성공한 이후에 어떻다는 거야? 이제 그냥 버렸어요.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도 다 물려주고, 그런데 막상 자식은 그 이후로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한 일, 자, 99쪽 밑에서 넷째 줄. 공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뭐, 무슨 소송을 제기했어? 어, 응? 무슨 소송을 누구한테 제기한 거야? 어, 그 강토의 아빠한테 응. 어, 유학비를 유학 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착금을 내준 금액을 청구하라고. 왜 그런 거야? 이걸 청구한 이 소송을 제기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야? 배신감이요. 배신감. 내가 기껏 돈 들여서 너를 키워놨더니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니 뭐 어떻게 해라? 혼자 갚아. 그러면 돈이라도 내놔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지. 자, 여기서 강토의 입장은 강토는 어떤 입장이에요? 어, 곤란해요. 어? 어, 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고 또 음, 강토는 슬퍼요. 왜 뭐가 슬퍼? 어, 할머니의 죽음을 어, 슬퍼해요. 할머니 죽으면 슬퍼하는 거고 또 승훈이 강토 입장이 뭐야? 강토의 바람 입장은 뭐야? 일단 미국에서 한국 돌아가서 할머니 보고 싶다. 음, 지금 강토 와 있잖아 한국에. 네. 또 또 어떤 입장이야? 강토요? 강토. 강토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빠요? 강토는 자기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네. 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일반화시키면 이른바 부모 세대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막상 자식 세대는 그런 부모의 헌신을 외면하고 부모 입장에서 계속 버림받았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 구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다는 얘기.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중에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살아서 유산을 물려주지, 증여하지 말아라는 말을 해. 혹시 증여하고 상속의 차이를 알아? 준호니? 증, 기억나? 증여와 상속의 차이. 어, 둘 다 공통점은 부모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야. 공통점은. 증여하건 상속하건. 차이점은? 차이점은 증여는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그 돈 같은 걸 물려주는 거야. 살아생전에. 반면에 상속은 죽은 후에. 부모가 죽은 후에 돈을 물려주는 게 상속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증여도 많이 했어. 근데 요즘 부모들에게 증여하지 말고 절대 증여하지 말라는 거야.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증여하지 말고 할 거면 상속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왜 생겼을까?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은 음, 음, 잘 안 대해주니까 살아생전에. 왜 잘 안 돼주는데? 나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음, 먹을 거 이미 다 빨아먹었다 생각해서. 그렇지. 준호이가 말한 대로 부모가 증여를 해버리면 자식 입장에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한다는 거야. 근데 증여 안 하고 상속하면 뭐가 달라, 결과가 승훈이? 음, 먼저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못 써요? 아니, 왜 부모가 증여를 안 하고 상속하려면 상속을 하라고 하냐고. 뭐가 달라서. 아, 뭐가 달라서. 살아있을 때는 이제 음, 버리면은 이제 부모가 좀 외롭지만 어차피 죽었을 때는 딱히 그런 것도 못 느껴서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준원이. 어, 참석하면은 응, 자기가 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응, 이렇게 잘 해줘서요. 응. 승훈이, 준원이 말 이해가? 네. 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뭐 한다는 거야? 잘 보여야 된다는 거지. 부모한테 잘 안 보이면 부모가 그 돈을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어디다 기부해버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 보여야 돼요.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네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자기에게 뭐 할 거다? 잘할 거다. 그러니까 그 돈을 먼저 미리 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는 거지. 어때?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어? 맞는 맞는 것 거야. 같아요. 준원이는. 저도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준원이하고 수근이도 나중에 부모님이 상속 안 해주고 있으면 부모한테 잘할 거고 부모님이 미리 증여해줘서 아니면 부모님이 빈털터리 갖고 상속 받을 일이 없으면 별 신경 안 쓸 거야? 수근아? 그건 아니긴 한데, 음. 준원이는 어, 저는 둘 다 잘할 것 같아요. 둘 다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참석을 하, 하는 안 하든 잘할 것 같아요. 아, 상속을 하든 안 하든 부모님께 잘할 거라고? 왜? 음, 왜 부모님께 어, 잘해야 되 주나? 어, 부모님 저 이렇게 살아계실 때 희생하고 헌신을 줬으니까요. 준원아 그거가 느껴져? 부모님이 널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느껴져? 만약에 부모님이 너한테 헌신 안 하면 헌신을 안 하면요? 헌신 안 하면 너도 뭐 효할 생각 없어? 태어나주게 해줘서, 어, 적당히, 그래야 어.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잘할 거라고? 태어날 때, 태어나게 해주고 태어날 때 이미 잘 길러줬기 때문에 네. 이미 그걸로 잘할 거라고? 승훈이는 어때? 저도 그냥 음, 잘해드릴 것 같아요. 왜? 이유는 뭐야? 그래도 나와주셔야 돼요.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누가 나달랬나? 응? 준호나 승훈아 어떤 사람은 누가 나달랬나? 엄마 아빠가 낳고 싶어서 낳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져야지. 내가 왜 엄마 아빠를 책임져?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왜? 뭐가 안 되는데? 불만 있으면은 이제 약간 음, 태어나서 이미 약간 응, 이제 네, 구매를 원치 않아서 응, 약간 택배가 잘못 왔는데 사용해놓고 응, 그래놓고 안 쓰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준호이는? 어, 저도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왜? 왜 그런 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마찬가지로, 응, 음,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났지만은, 응, 태어나서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요. 태어나서 얻는 게 많은 것 같아. 더 많은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자, 쌤이 지금 준호이하고 승훈이를 좀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들, 한번 막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더 밀어붙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인생이 고통이다. 어?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인생이 아주 지옥이다. 이런 지옥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로 원망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제 약간 살기 싫으면은, 음, 사는 걸 그만둬? 자기가 살기 싫다는데요, 뭐. 승훈이는 자기가 살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승훈이는. 네. 그렇구나. 준원이는. 저 수민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음, 다만 약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음, 그거는 조금 그렇다 생각해요. 다 보는 앞에서는 그래. 그 안 보는 데서는 괜찮고. 그것도 안 되긴 하는데, 어, 너무 그러면 어, 차라리 안 보는 데에서. 음. 왜 그것도 안 되긴 하는데라는 그 이유가 뭐야? 어, 어, 생명은 소중하다고 음, 배워서. 생명은 소중하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실이야, 준원이는. 네,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상황이 있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은 소중하다. 네. 어, 승훈이, 준원이처럼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들을 바닥에 깔고 있으면, 어, 그런 생각을 못 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런 생각 못 하지 않아? 어때? 맞긴 해요. 맞긴 해? 근데도 자기가 원하면 끊어도 된다는 게 아까 승훈이 입장이었잖아. 그 입장이 바뀐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태어난 것 그 자체. 그 자체로서. 즉,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우리가 맺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누가 의도한 게 아니야. 승훈이 부모님이 승훈이가 태어날 줄 몰랐어. 또 승훈이가 태어나기를 무슨 원하거나 뭐 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부모로 인해서 승훈이가 존재하게 된 거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은 거야. 그 자체, 거기서부터가 출발이다. 그래서 이거는 철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자식은 사랑스럽고 존귀하며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났건 못났건 우리 부모가 뭐 대단하건 부족하건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본질적인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아까 준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했으니 이제 자식이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자, 여기서 그 외국에 가서 사는 자식이 그냥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삶, 그 삶을 잘 사는 것만으로 된 건가? 아니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부모 곁에서 부모를 모시거나 어떤 직접적인 효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그리고 그런 거를 기대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원이 어떻게 생각해? 어,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음, 어, 부모가 딱히,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하면은, 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딱히 나쁜 생각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효도 안 하네, 어쩌네. 어, 이런, 그러니까 효도라는 게 지금 보면 부모님이 얼굴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잖아. 네, 근데 보면은 미국에 가 있는 이 박사는 미국 생활을 하기에 바쁜 거잖아. 음, 지금 그 현재의 삶을 충실히 잘 사는 거잖아. 음, 그런 점에서 이 미국에 사는 그 박사를 과연 비난할 수 있냐는 얘기야. 쌤은. 이 미국에 있는 박사 이 부부가 이 부모를 무슨 학대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자기들 바빠서 자기들 삶을 충실히 살고 있잖아. 부모가 바라는 대로 박사가 되어서. 그럼 과연 이 부모가 과연, 미국에 있는 이 강토의 부모가 과연 나쁜 사람으로 비난받을 만한 거냐? 아니면
억울한 거냐? 승훈이 어때? 음, 약간 억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부가, 그 뭐야, 강도 부모님 입장에서 불효자라고 욕먹는 게 억울하다? 아, 근데 그냥 그냥 마땅한 것 같아요. 마땅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욕먹어야 된다? 네. 왜? 왜냐면 이제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딸 정도로 이제 돈을 응, 많이 투자해 주셨는데, 응.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제 땄으니까 뭐, 하고, 딱히 이제 신경 안 쓰는 게 좀 나빠요. 근데 땄으니까 신경 안 쓰는 게 나쁘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강도 부모가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 삶이 바빠서, 미국에서의 삶이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승훈이가 그 몇 년 전에 거기 갔다 왔잖아. 그 네,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 갔는데, 거기서 그 한국에 자주 못 오잖아. 네, 오스트리아 갔으니까 거기에서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승훈이 가족에게, 너희들은 거기 가가지고, 부모 찾아뵙지도 않고 저게 아니라고 비난한다면 그게 정당하냐고. 비난 받아야 돼? 음, 근데 통화를 하는 거는, 어, 통화를 하면은 괜찮지 어. 않을까요? 아, 통화 같은 거는 해야 된다. 그런 그 관계를 계속 그 맺어야 된다. 근데 여기 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준호가 보기엔 어때? 어, 그래도 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음, 저 박사학위까지 따는데 도와줬는데 음. 일찍 돌아가신 뒤에는 와야 된다 생각. 그렇지.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인 거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바람이 엄청 큰 바람이 아니야. 그냥 할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었다. 병석에 누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할머니가 지금 매우 편찮으신 상황이잖아. 매우 편찮으신 상황이면 그 강톤의 가족이 뭐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한 번쯤은 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아니면 통화라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근데 그 자기들 바쁘다는 거를 가지고서 하지 않았다는 거야.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비난의 지점이 있다는 거지.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어 병원 냉동실에 계속 그 시신이 보관돼 있어서 자식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들, 자식이 연락이 안 간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유교적 정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속담 들어봤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 속담. 구부러진 나무가 선산이 뭔지 알아? 준우나 승우나. 선산이 뭔지 알아? 부모님? 선산. 모르겠어요. 선산은 그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의 무덤이야, 무덤. 그 음, 조상들, 선친들이 묻혀 있는 무덤. 그 그래서 너네 왜 승훈이나 준원이 무슨 그 시제 지내는 거 혹시 가본 적 있어? 그 승훈이가 뭐 무슨 배씨 뭐 이런 준원이가 무슨 최씨 이렇게 그 본이 있잖아, 본이. 음, 선생님은 전의 이씨거든. 승훈이는 무슨 배씨야? 전 본이 어디야? 한 달성이야. 달성 배씨. 준원이는 해줘요. 해주 최씨. 그러면 너네 평소에 그 할아버지들 말고 그 더 위에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는 그 묘지가 있거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시제라고 해서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그 행사에 혹시 가본 적 있어? 준원이나 승훈이? 가본 적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시제 지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조상께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이렇게 장례를 제때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긋나는 거고, 어떤 그 선산을 지킨다라는 거는
뭐 선산일 수도 있고 고양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나무가 구부러진 나무하고 똑바로 선 나무하고 어느 게 가치가 높아? 똑바르게 서 있는 나무? 똑바로 서 있는 나무는 목재로 해서 뭐 대들보로 쓰든지 뭐 그 지붕 뭐 석가래를 쓰든지 중요하게 쓴다는 얘기야. 근데 반면 구부러진 나무는 그런 목재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 똑바로 서 있는 나무와 구부러진 나무 중에서 어느 나무를 더 훌륭한 나무라 생각해? 좋은 똑바로 나무를 생 생각해. 똑바로 똑바로 선 나무요. 똑바로 선 나무를 더 가치 있고 좋은 나무를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 똑바로 선 나무는 결국은 떠난다는 거야. 선산에서 베어져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산을 지키는 것, 즉 조상들과 부모들과 늘 함께하는 것은 똑바로 선 나무가 아니라 뭐한 나무? 구부러진 나무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똑바로 선 나무가 비유하는 것과 구부러진 나무가 비유하는 것, 자식들 중에서 똑바로 선 나무가 비유하는 건 뭐야? 잘난 자식. 이 강토 아버지처럼 잘난 자식, 박사학위 받고 성공한 그런 자식을 뜻해. 근데 그런 성공한 자식들은 곁에 있어, 부모 곁에 있어, 부모 곁에 없어? 부모 밑에 없어. 부모 곁에 없다는 얘기야. 능력이 뛰어나니까 바쁘단 말이야. 반면 구부러진 나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뭐 대학도 못 나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짓던 농사 이어받아 갖고 그냥 계속 농사 짓는 거야. 부모님 땅에서 농사 지으니까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 곁에 있는 거지. 그래서 구부러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정서, 어떠한 감정이 담겨 있냐면 오히려 못난 자식이 뭐 한다? 효도한다. 효도한다. 못난 자식이 오히려 부모 곁을 지켜준다. 그러니 뭐 자식 잘났다고 뭐 할 필요 없다? 자랑. 자랑할 필요 없다. 자식 잘나기를 바랄 필요 없다. 오히려 자식 잘나봤자 남거 된다. 멀리 떠나간다. 차라리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자식이 더 좋은 거다, 나은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 밑바닥에는 깔려 있다는 거지. 승훈아, 네. 부모 입장에서, 이 똑바로 선 나무를 기대야 돼. 구부러진 나무를 기대야 돼. 너가 보기에, 네가 부모라면? 음, 똑바로 선 나무. 똑바로 선 나무. 똑바로 선 나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냐면 그 성공한 자식이 내 곁을 뭐 해도 떠나가도, 그 떠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상에 멋지다. 있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만 같이 있겠지.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똑바로 쓴 자식은 성공한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떠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좀 못나 보이는 자식은 비록 좀 못났지만 그래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으니 그것도 좋은 일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요 그 강토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부모에 대한 자식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과 현대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의 차이들, 괴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작가는. 효도를 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부모 성공한 이후에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이 책에는 깔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반면 요즘 들어서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냥 각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면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잘 살면 되고, 물론 이제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고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굳이 내 곁에, 네가 나를 모시기 위해서 내 곁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어디서든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된다는 게 선생님 개인의 생각인데, 요 작가의 생각이나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선생님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거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인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준호이도 승우이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내가 부모에게 잘한다는 건 무엇인 건가?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준원이나 승훈이가 어디 외국에서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그럴 때,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외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와 멀리 떨어지기 싫으니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그 근처에서 직업을 구할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원이나 승훈이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지. 자, 다음, 준원이.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시간을 파는 상점의 주인이었다면 그 PMP 작물 사건을 의뢰를 맡으실 건가요? 저라면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음, 알바를 알바 다 그만두고 카페에서 연 그런 장사인데 그래도 의뢰한 걸 다 받아줘야 조금 곤란하지만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 승훈 씨 해주세요. 저 질문 잘 못 들었어. 다시 한 번만. 어, 여러분이 그 시간의 빠른 상점 주인 그 크로노스였다면 그 PMP 처음에 나왔던 PMP 작물 의뢰를 맡으실 건가요? 하실 건가요? 저는 안 맡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자세 드러났고 약간 무섭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안 맞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스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또 혜진한 친구해도 되냐고 의뢰가 왔는데 여러분이 이 의뢰를 시작하실 건가요? 어,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말도 잘 안 섞고 그런 친구인데 친구하자니 거절 그런 것도 없고 전 그냥 받아줄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받아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뭐 거절한다고 딱히 달라진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받아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신기한 지점도 있고 호기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사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왜 제목이 시간을 파는 상점이야, 승훈이? 이제 약간 도움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벌어줬어요. 준원이는. 어, 저도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해서 다른 사람 시간을 아껴줘서. 음, 선생님도 지금 사실은 시간을 팔고 있는 거야. 알아? 승훈아, 준원아? 네, 왜 선생님 지금 시간을 팔고 있는 거야? 저희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이제 책 읽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어, 선생님이 그거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지. 그 선생님이 지금 한 시간이, 선생님의 그 삶 중에서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수업이라는 형태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부모님을 대신해서 지금, 여러분 누가 책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 어떤 걸로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시면 여러분 부모님 역시 뭐 하는 거야? 시간을 배우고 계세요. 시간을 파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른바 노동이라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시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파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게 직업 있는 사람 있는 거 혹시 알아? 시간을 파는 상점이 실제로 이런 직업 있는 거 알아? 어, 응? 준우나 수구나. 혹시 그 뭐지? 심부름 센터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네, 요즘엔 그 이름이 좀 바뀌었을 텐데 뭐라고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보통 심부름 센터라고 그랬어.
신분센터에서는 온갖 의뢰를 다 받아서 그거를 일을 해결해줘. 뭐 승훈이가 뭐 집에 뭐 숙제한 걸 놓고 왔어.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신분센터에 연락을 하면 신분센터 직원이 승훈이 집에 가서 그 숙제한 걸 들고 승훈이에게 갖다 준다는 얘기. 그러면 원래는 승훈이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어떤 그런 일, 승훈이 부모님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을 그 직원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대신 뭐 하는 거야? 돈을 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들 있지. 그 음, 사람들은 네, 다 뭐 하는 거야? 시간 팔고 있어요. 시간을 파는 거지 사실.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배달 음식을 갖고 포장해 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대신 가서 물건 그 음식을 갖다가 우리 집 앞까지 갖다 주잖아.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자기들이 그 시간을 파는 것에 대해서 배달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받는 거잖아. 됐니? 네, 자, 여기 쭉 보면 36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36쪽 밑에 둘째 줄. 시간에 대한 생각을 했어. 알바생들은 시급이잖아. 시간에 따라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 무엇보다 그 사람이 시간당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도 알 수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 이게 무슨 말이야? 승훈이. 음, 음, 응? 무슨 말이야?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했다는 뜻이라고? 지금 준원이가 읽은 부분이? 준원이 무슨 뜻이야? 어, 시간을 파는 사람들은 약간 무시 그런 느낌? 무시 나간다? 무시당한다? 어, 자, 그 사람이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도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즉, 시간당 받는 돈이 적으면 어떻다는 거야? 신분이나 지위가 됐다. 낮고 하면 시간당 받는 돈이 많으면 신분이나 지위가 높다? 뭐라고? 높다? 높다는 거지. 즉 쉽게 말해서 신입사원하고 그 회사 CEO하고 받는 돈이 같아 달라? 달라요. 하루지. 신입사원 같은 경우 뭐 한 시간 일하면 뭐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CEO는 한 시간 일하고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알바생들은 시급 요즘에 그 최저임금 혹시 얼마인지 알아? 9천 대략? 얼마, 아? 9천 얼마 아니. 준원이. 최저 시급이요? 아, 음, 저도 수민이랑 고충 얼마일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10,000원 정도가 돼요. 약 10,000원, 약 10,000원. 약 10,000원인데 보통 우리가 주 40시간 정도, 44시간, 주 44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해. 그러면 일주일에 한 44만 원 곱하기 4주 뭐 하면 거의 한 180만 원, 한 200만 원. 그 주급 수당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200 몇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월.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한 2,400, 2,500 정도를 받으면 최저시급을 받는 거야. 2,500 정도를 받으면. 그래서 만약에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시간당 한 2만 원씩 받는 거야. 한 시간 일하는데. 연봉이 1억이다. 그럼 한 시간 일하는데 약 4만 원이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뛰면 몇 억씩 받는 거 알아? 네, 한 시간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노동력이 시급이 서로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그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비교하면 변호사한테 가서 준원이가 상담을 받아.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 한 시간 받으면
보통 한 20만 원씩 내야 돼, 20만 원. 근데 알바하면 한 시간에 보통 만 원을 받아. 그럼 변호사가 한 20배 정도 더 받는다는 거지. 수근이 어때? 한 시간을 일하는데 편의점 알바지고는 만 원 받고 변호사는 20만 원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변호사가 좀 더 되게 어렵긴 해서 음, 맞다고 생각해요. 준원이는? 어, 저도 음, 어쨌든 그 사람 변호사 되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시급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타임뱅크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의 한 시간은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는 변호사의 한 시간이 됐던 청소부의 한 시간이 됐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 그래서 청소부가 뭐 변호사 집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자기가 일해줬어. 그러면 변호사가 청소부 집에 가서 변론을 한 시간 동안 해준다. 그래서 시간과 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야. 왜? 청소부의 시간도 중요하고 변호사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 시간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단위로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응, 제일 그냥 엄청 쉬운 직업도 똑같은 응,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응.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준원이는? 음, 저도 응, 승훈이처럼 직업마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난이도가 있을 건데 그렇게 교환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해.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타임뱅크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까 그 준원이하고 승훈이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 안에는 시간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가 다 똑같이 귀하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닌 거지. 자, 40쪽 보겠습니다. 자, 40쪽에 보면, 40쪽에 밑에 다 같이 줄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갈 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없다.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가족을 미워해 본 적이 있지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자기 살을 스스로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마음, 좋은 일을 하며 살면 더 좋겠지요? 거기다 내 도움으로 누군가 목숨을 구하고 어려운 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제 욕심만 채우고 나눠 해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남들과 나누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것은 큰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아름답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희망처럼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똥을 퍼나르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야?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야? 아빠요? 어, 그 온조의 아빠가, 온조의 아빠 직업은 소방관이요. 소방관이었고, 그 온조의 아빠가 일일 교사로 온조네 반에 와서 일일 교사로 했던 그런 말들이란 얘기지. 자, 이처럼 온조 아빠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날마다 남들과 나누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것인데라면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반면에 그냥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나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승훈이나 준원이가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건지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한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생관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63쪽에 보면 달리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생각했지 달리다 힘들면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달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자 경쟁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배웠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의 이 가치는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으며 후에 경쟁하려고만 했던 지금의 시간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빨리 남들보다 성공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책 곳곳에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배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보면서 수근이나 준훈이가 이런 작가의 가치관에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작가의 가치관과는 다른 생각, 또 다른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거지. 자,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까, 그, 뭐야, 소방관 아버지 어떤 그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다라던가, 달려서, 이기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삶이 아니라, 달리다 힘들면 쉬어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준호니, 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다는 거야? 어, 당연히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음, 힘들어서 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음, 승훈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너희 학원이나 이런 데서 스쌤들 중에 너네가 잠시 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시험 못 본다. 어? 시험 못 본다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뛰어가는데 너네가 잠시 쉬면 그만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야? 공부하라? 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는 거야.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 그 말은 들려주나? 어,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고. 수건이는. 음, 저도 수원이처럼 맞는 것도 있는데, 응, 안 틀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응. 그런 점에서 승훈이나 준호이는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뭐 이렇게 한쪽으로 딱 길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둘 거냐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열심히 달려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쉬면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셔. 학교 쌤이나 뭐 학원 쌤이나 어?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화이팅. 이걸 많이 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꼭 그렇게 빠르게 달려야 되는 거 아니다. 때로는 쉴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안 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변하기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주론이와 승훈이는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냐.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주론이와 승훈이의 삶이 달라질 거라니. 자, 64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줄부터 준호 읽어보겠습니다. 기계는 사람이 홀딱 반하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지. 그래서 중독되는 거야. 쓰나미 같은 충격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난 거기까지 계속 읽고 기계는 65쪽에 첫 줄 마지막 부분 그런 것이 없으니부터 62쪽이요? 65쪽 바로 옆에 65쪽 그런 것이 없으니 첫째 줄부터 그런 것이 없으니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아. 기계 대신에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덕들이 시간이 나를 위해 움직인다고 해야 하나?
시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 같은 거야. 한결 부드럽고 친절한 시간이 되는 거지.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65초 좀 아래 내려오면 이런 건데 온조가 1분 1초의 시간을 조각내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크로노스라면 할아버지는 카이로스였다. 행과 불행을 가르는 기회의 신으로 시간 넘어 의미를 관장하는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시간과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시간.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바로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시간을 더 얘기하는 거고 또 할아버지는 기계 문명, 더 발달된 현대 어떤 그런 문명을 우리가 쫓아가느라고 허걱거릴 것이 아니라 그걸 굳이 뭐하러 쫓아가냐.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서 살아가도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할아버지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이 작가의 어떤 그런 그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 지금은 과학기술 전쟁이라고 할 만치 각 나라가 과학기술 발전해서 막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 쉴 새 없이 그렇게 뭐 바뀌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빨리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뒤처지는 사람들은 비웃음 당해. 그래서 막 스마트폰도 계속 바꿔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익혀야 되고, 요즘 뭐 AI를 막 더 공부해야 되고, 뭐 챗GPT를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트렌드를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이 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못하면 뒤처지고 낙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는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굳이 기계에게 내가 매일 필요 없다. 내가 시간을 그렇게 헛헛거리면서 바쁘게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 그래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수근이는 어떤 입장이니? 음, 저도 제가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 너도 네가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현대 어떤 그런 발달된 거나 경쟁 이런 것들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네. 준원이는? 저도 그래도,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막 따라가지 않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 역시 그것도 이제 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니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더 치우칠 거냐,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지. 66쪽. 자, 그 다음 쪽 넘겨서 66쪽. 밑에서 여덟째 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부터. 20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묘님이 작용하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도 밥을 함께 먹는 친구는 따로 있다. 반이 달라도 급식실에서 기필코 한 자리에 모여 밥을 먹는다. 인간은 본능 중 행복하는 행위를 함께하고 싶은 욕구.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어, 그 시간, 네. 그 시간이 하나의 의미로 남는 것.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 속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묘한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어때? 이렇게 밥 먹는 거가 이런 특별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승훈이는 느껴본 적이 있어? 동의해? 아니면 뭐 밥 먹는 게 밥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들아. 근데 약간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준원이는? 어, 저도 밥 먹으면 좀 더 가까워지는 거. 우리 식구라는 말 알아? 식구? 네. 식구라는 말 뜻이 혹시 뭔지 알아? 네. 뭐야?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식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친밀감, 친근감을 느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승훈이하고 준호냐고 이러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할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걸 좋지 않다고 생각할 거야. 왜? 응? 우리가 가족이니까. 지금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같은 공간의 아니요.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아니요.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 아니요. 없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평면을 바라보고 전기신호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것들이 아까 밥을 같이 먹는 것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의미 이런 걸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준호니, 승훈이 보면 너네가 학원에서 직접 만나는 쌤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는 쌤하고 차이가 있어?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어때 준호이가 느끼기에는? 어, 그렇게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딱히는 없는 것 같아? 승훈이는? 네.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 마음 자세가. 일단, 음,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직접 보면서 하니까 음, 이제 푸는 모습을 약간 수학학원이라고 치면은 푸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라고 해주실 수 있지만 음. 이건 약간 그렇게 못 해준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근데 이제, 요런 것, 근데 이 수업이 또 갖는 뭐 효율성이라고 그러나? 효과성? 뭐 어쨌든 서로 그 이동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 뭐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그 이동하고, 같은 공간에 모이고, 그것이 갖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나 그 할아버지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건가, 더 중요시 여길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역시 다음 주에 우리가 글쓰기인데, 그 글쓰기를,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일기쓰기 했었지. 네, 했나? 음, 이번엔 다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들을 여러분이 써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감상문 여러 차례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잘 쓴다는 평을 더 많이 들을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조금 더 그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이 책과 관련되어서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 해야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 몇 가지 붙잡아서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승훈이나 준원이 너의 삶들이라던가 요즘 현재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책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가운데서 독서 감상문 한번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네, 네, 음, 준원이 질문 딱히 없어요. 없고 승훈이는 저 딱히.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글쓰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